이번 영상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기업의 지분을 얼마나 매집하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가총액률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350여 개 종목이 분석 대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자료이며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2.99%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무려 2조 3천억가량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전주에 비해 12.8% 상승하였으며 전체 시가총액의 0.629%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LG화학의 경우 두 종목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479억과 458억, 금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2조 원대의 기업이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무려 18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주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유입된 두 종목의 금액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전체 시가총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LG화학의 경우에는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에 유입된 금액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가총액률이 10배 가까이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LG화학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목의 수급을 정교하게 분석할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과 등락률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시가총액률, 즉 시총률과 등락률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순매수값 순서로 놓고 보면 등락률이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해 놓으니 훨씬 더 시총률과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단점이 있다면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적은 순매수값에도 시총률은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에 제한 설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을 분석할 경우에는 수급이 최소 100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에만 시총률을 적용하여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금액은 분석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00억 원 이하인 종목은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분석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최소한 100억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률은 0.7%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급등해버린 종목은 매수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편입니다. 한 주간의 등락률이 15%를 넘어가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률과 상승률까지 모두 고려하여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다음의 7종목입니다. 이 7종목에 더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였지만 너무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은 0.7%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이 뒷받침되는 11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한 주가 아닌 4주로 확장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4주 동안 코스피는 0.4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이 4주라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300억에서 500억 사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수급의 제한은 최대한 완화하여 300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률 제한은 20%로 두겠습니다. 분석 기간이 4주라면 시가총액률은 1%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다음 11종목이었습니다. 시가총액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선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가총액률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적은 금액보다는 시가총액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순매수가 높은 현대제철과 카카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크래프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두 달을 의미하는 9주간의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500억 이하로 유입된 종목은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급등한 종목 역시 삭제시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과 등락률, 시가총액률을 모두 고려하여 제가 선정한 관심 종목은 다음의 6종목입니다. 분석 기간이 석 달을 넘어가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13주 이상의 자료에서 새로운 관심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수급 여건과 시총률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종목인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그리고 HMM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을 의미하는 26주간의 자료입니다. 역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난 26주를 기준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다음의 6종목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수급과 시총률 그리고 등락률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관심 종목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누적 자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1조 3천억 이상 순매수하며 52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총액의 3% 이상을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종목은 분명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제가 체크한 종목 중에 혹시 더 자세한 수급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